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죠. 예,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예상 밖으로 소위 빅딜을 제시했죠. 빅딜이라 함은 결국에 북이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모두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 북측에서는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 동시 교환을 하자는 게 북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북은 어떤 제안을 했느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폐기할 테니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5개, 그것도 북한 민간 경제와 결국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의안들만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받질 않았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것은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결국 결렬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일괄 타결을 원하니까 일괄 타결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러나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게 1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자. 그러나 점진적 이행도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 심지어 한국까지 서로 합의를 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북한이 초기 조치를 좀 하자. 그래서 조기 수확을 좀 하자. 그 영어로 early harvest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북한의 경우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3분의 2 이상 폐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폐기한 걸 일방적으로 선언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과 같은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가서 소위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토양 샘플링도 하고 뭐 감마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는 뭐였는가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선언 5조 1항에서 약속한 거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선제적으로 해체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우리가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북에서 이미 해놓은 것 또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그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를 완화하도록 설득하기가 쉬우니까 북이 좀 그런 선제적 조치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약속한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내놓은 안인데 지금 상태에서 결국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그걸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건 가능할 거예요. 북한이 결국에 영변 핵시설이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폐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미래의 행동계획으로 미국이 우려를 포함하는 은닉된 핵시설, 가령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강선 지역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1단계가 끝나면 2단계에서는 이것을 신고하고 이거에서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 물론 미국이 상응 조치를 또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타개책이 나올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빅딜만 고수하면은 길은 보이지 않고요. 또 북이 영변 핵시설 중심으로 한 작은 딜만 고수하면은 또 길이 안 열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을 미국과 북한이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사에서 벌어지는 지금 무역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패권 경쟁의 일부로 봐야 되겠죠. 하버드 대학의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경고한 바 있지만은 튜키디데스의 덫에 빠지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라고 하는 것을 단선적으로 통상과 관련된 마찰이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걸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나오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기본적으로 북미가 통상 마찰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이제 패권 경합이 가속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합, 뭐 대만 문제, 그 다음에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 문제를 갖고 미중 간의 이제 관계가 격화가 되면은 우리 입장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 화합적인 관계를 가져야, 평화적인 관계를 가져야 우리 미래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저는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 보는데 미중이 갈등되는 과정이 있으면은 중국 입장에는 당연히 북한, 러시아하고 북방 삼각체제를 강력히 구축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결국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면서 한국, 일본 포함해서 여타국가들 사이의 동맹의 축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제2의 냉전적 구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든 막아야 되겠죠. 그 어려운 냉전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과거의 냉전 시대를 회귀한다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미중 마찰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화 관련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남과 북이 어찌 보면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3.17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그 100년 대계를 보는 한반도 체계라고 할 때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으면 우리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소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